안녕하세요, 피규어 창고입니다. 지난 영상 제가 한 일주일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정말로 피규어랑 한 개도 관계없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. 피규어가 안 나오는 영상이 자꾸 늘고 있어가지고 구독자 수도 좀 빠지는 것 같고요. 근데 뭐 예전에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피규어 막 이것만 하려고 하니까 제가 보기도 좀 지루하고, 제가 지루하니까 찍기도 힘들고 영상도 좀 재미없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오랫동안 유튜브 하기가 좀 힘들겠다 싶어서 그때그때 제가 찍고 싶은 영상을 구독자 수와 관계없이 찍고 있습니다. 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다음번에는 제가 꼭 피규어 관련된 영상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얘기 하려고 했냐면, 제가 제주도에 있잖아요.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왜 제주도에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도 못하냐,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저도 제가 육지에 있었으면 좋겠어요. 저희는 샵이니까 샵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한정적이잖아요.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뭐 관광 오신 거지 피규어 사러 오신 건 아니니까, 제주도 사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주 고객분들이시긴 하거든요. 제 육지에 있는 것보다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. 제주도에서 가게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 제주도 관련해 가지고 제주도 관광객 수가 많이 줄었다, 지금 큰일 났다, 막 자영업자 다 망하고 있다, 막 이런 기사가 한 이틀에 한 번씩은 보이는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원래는 다른 영상 찍으려고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이제 SBS 뉴스더라고요. 그래서 제주도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나 막 이런 영상이었어요. 저희도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. 저도 지금 제주도에서 자영업을 한 지가 횟수로는 제가 2012년에 내려왔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게스트하우스 하다가 지금은 크리스마스 박물관이랑 피규어 샵이랑 막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, 최소 1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, 저희도 지금 매출은 모르겠어요. 왜냐면 저희도 이제 사업이 점점 이제 커가잖아요. 그러니까 매출은 느는데 오시는 관광객분들 수는 작년을 생각하면 줄었어요. 언론이나 또 이제 인터넷 같은 데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, 관광객들이 줄어가지고 제주도 위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얘기인 것 같아요. 일단은 그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특수를 정말 느리죠. 사실 코로나 때 막 아무도 못 움직이게 하고, 막 식당 같은 데, 카페 이런 데 이제 못 들어가니까, 먹지를 못하니까 망하는 데들도 있고 그랬는데, 제 생각에는 그때가 초호황이 아니었나. 왜냐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해외를 못 나갔잖아요. 그나마 비행기라도 타고 갈 수 있는 데가 제주도였거든요. 물론 그 코로나 초반에는 뭐 아무 데도 다닐 수 없었지만, 이제 코로나가 좀 점점 이제 끝나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지만, 이제 해외로는 나갈 수 없었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시거든요. 저도 처음 해외여행 갔던 게 제가 25살 때인가 그때 이제 또 일본에 갔었는데, 그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뭐 제주도 가듯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시거든요. 그러니까 인천공항 박짝박짝하죠. 그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제주도를 정말 많이 오셨거든요. 한 2년 전부터는 코로나 제한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해외를 못 나가는 거지, 일상생활은 다 할 수 있었잖아요. 쉽게 말해서 식당도 갈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는 정말 초호황이었어요. 사람이 바글바글 했습니다. 어딜 가나 사람이 바글바글 했어요. 외국인이 없다 뿐이지,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뭐 그런 나라들처럼 관광으로 유명한 뭐 그런 나라는 아니잖아요. 사실 그 해외 여행객들이 오고 못 오고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.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예전에 중국 그 사드 터지기 전에 중국인들이 정말 많았거든요. 근데 사드 터지고 나서 중국인 관광객이 끊겨가지고 약간 이제 타격이 있긴 했어요. 근데 그때도 타격을 왜 입었냐면,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소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타격을 받았어요. 그런데 그 사람들만 문제가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,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때문에 연쇄 타격을 다 입었어요. 왜 그러냐면, 저희가 그때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었거든요. 다른 업종은 모르겠는데 숙박업소는 그때 이제 게스트하우스라는 게 제주도에 이제 초창기였어요. 중국인들을 많이 받는 그런 호텔들이 이제 뭐 중저가 호텔 뭐 이런 호텔이 많았거든요. 근데 중국인들 안 오니까 이 저렴한 가격을 국내 사람들한테 다 풀어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국내 사람들은 같은 돈이면 호텔 가지 하고는 게스트하우스 같은데, 펜션 같은데 이용하시던 이제 관광객분들이 호텔로 가버린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그냥 다 빠져나가 버린 거죠. 그래서 그때 게스트하우스들이
거의 싹 다 망해버렸습니다. 아무튼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정도지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제주도에는 크게 영향이 없어요. 국내 이제 여행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제주도로 왔거든요. 그래서 관광객 수가 엄청 늘었어요. 그런데 제주도 사람들이 엄청 줄었다 하는 거 이제 기사 같은 걸 보다 보면 그 수치를 제시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수치는 그냥 치면 나오고, 왜냐면 대부분 비행기로, 물론 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비행기로 오잖아요. 공항 이용자 수 치면 되거든요. 그러면 다 나와요. 그런데 맨날 뭐 10% 줄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, 제가 지금 한번 볼까요? 제가 어제 사실은 다른데 뭐 이렇게 제안 썼을 게 있어가지고 보다가 자꾸 제주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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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니까 사실은 제주도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잖아요. 좀 그런 의문을 갖고 있긴 했는데, 제가 어제 보고 야 진짜 언론이 무섭긴 하구나 생각했던 게 뭐냐면, 일단 그 2023년이죠.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어요. 그래서 올해를 얘기하는 거는 무의미한 것 같고, 2023년 작년에 공항 이용객 수가 어떻게 되냐면 1380만 명입니다. 작년 1년 동안 1380만 명. 그 전에 2022년 볼까요? 줄었다고 하니까 코로나 막판이죠. 거의 다 끝났을 때고, 이때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도가 이제 코로나 덕분에 초호황이었던 1469만 명, 1470만 명 정도 돼요. 그러니까 2023년 대비해서 100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거죠. 9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100만 명 가까이가 준 거죠. 작년에 21년을 볼까요? 1277만 명이요.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지 않았겠죠. 지금보다 적습니다. 코로나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. 20년 이때는 뭐 코로나 한창 때죠. 1000만 명이에요. 엄청 적죠.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한 300만 명 이상 적죠. 왜냐면 이때는 뭐 다닐 수가 없던 시기였거든요. 코로나가 2019년부터였어요. 근데 제 기억으로는 연말이었어요. 왜냐면 저희가 그 연말에 크리스마스 마켓 하잖아요. 근데 그때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통제되기 시작한 게 연말이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이후였어요. 그래서 저희가 야 크리스마스 마켓 그나마 끝나서 진짜 다행이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. 19년 보면은 1400만 명이에요. 지금보다 많죠. 지금보다 한 30만 명 정도 많습니다. 2018년 한번 볼까요? 어쨌든 코로나 전보다 지금 줄었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제 막 돌기 시작한 게 2020년이었는데 그 직전 해가 1410만 명이, 지금보다 30만 명이 더 많았어요. 그 전에는 그야말로 이제 코로나랑 아무 상관없던 시기죠. 2018년 보면 1360만 명이에요. 작년보다 적어요. 지금 사실은 코로나 직전에 그때보다는 30만 명이 줄긴 했지만 그 전에, 그러니까 코로나랑 전혀 상관없던 그 해보다는 20만 명이 늘었어요. 2017년 한번 볼까요? 1390만 명. 지금보다 10만 명 더 많아요. 하나만 더 볼까요? 누군가는 그럴 수 있잖아요. 야 올해가 진짜 심각해 이럴 수 있거든요. 근데 올해 확실히 작년보다는 줄었어요. 1월부터 5월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한번 볼게요. 438만 명입니다. 438만 명. 작년 450만 명. 20만 명 차이나 20만 명. 그 전에 코로나 때 한번 볼까요? 450만 명. 별 차이 없죠. 21년 코로나 한창 때죠. 350만 명. 지금 뭐 한 5, 60만 명 적습니다. 20년 이때가 이제 피크죠. 코로나 피크 때 280만 명. 엄청 적죠. 지금보다. 2019년 아까 2019년이 이제 코로나 연말에 터졌을 때니까 이때는 이제 코로나 영향을 안 받았던 해예요. 이때가 440만 명. 지금이랑 비슷해요. 큰 차이가 없어요.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, 코로나 시기 대비해서 지금 제주도에 오시는 분들이 준 거지, 사실은 코로나 이전 시기랑 비교를 하면 별 차이가 없어요.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. 근데 이 얘기를 사실은 그 이전,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기 이전 시기부터 10년씩 사업을 해왔더니, 저희도 오래 있었으니까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. 얘기를 해보면 그냥 코로나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, 그냥 이런 얘기를 해요.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런 게 아니고, 쉽게 말해서 원래 제주도로 돌아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그런데 이게 왜 요즘 막 이런 말들이 나오나 생각을 해보면, 코로나 때 제주도가 엄청 호황이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가게 임대료 많이 올랐어요. 장사 잘 되니까 당연히 건물주는 임대료를 높게 받을 거잖아요.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. 그리고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. 근데 그 전에도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런데 이게 왜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냐면, 자영업자분들의 행동 양태가 좀 달라졌어요. 뭐냐면, 코로나 이전에는 카페를 오픈한다 그러면 쬐끄만한 집에 구옥 같은 거 이제 고쳐가지고, 근데 고치는 것도 뭐 건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런 게 아니고
그냥 이제 뭐 인테리어 하고 그것도 자기가 싼 집 구해가지고 부엌들 빈집들 많았거든요.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게 많았거든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주도를 이사를 왔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. 집이 없었기 때문에. 그 당시에 게스트하우스들은 다들 부엌 게스트하우스였어요. 옛날에 제주도 와보신 분들 알겠지만 돌담집 뭐 이런 거, 카페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그런 데서 많이 했었거든요. 그런데 코로나 때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.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엄청나게 해요. 육지에서 와가지고 새로 오픈하시는 분들이. 요즘 뭐 카페 오픈했다고 해서 가보면은 20평짜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. 막 진짜 100평짜리 스타벅스 이런 것도 요즘 많이 들어오잖아요. 어마어마한 규모로. 그러니까 메이커 브랜드 아니라 하더라도 규모가 어마어마해요. 저희 집을 제가 지었거든요. 그래서 대충 보면 야 이거 돈 좀 들어갔겠다, 이거 얼마 정도 들어갔겠다, 이게 대충은 저도 보이거든요. 공수라든지 뭐 자재값 이런 거는 대충 아니. 근데 그것도 많이 올랐어요. 딱 보면은 와 이거 뭐 한 10억 들었겠는데 하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.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 때는 내국인 관광객이 막 폭증해가지고, 폭증도 아니에요. 근데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았어요. 좀 늘어가지고 그나마 장사가 잘 됐는데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가게를 열었는데 인원수가 그대로 빠지니까 그 수입이 안 나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가 망하는 거죠.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말 할 수 있죠. 야 그래도 어쨌든 전해보다 약간 줄지 않았냐. 줄었어요.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. 무슨 용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동안 이제 해외여행을 못 가던 사람들,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빵 하고 터지는,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제주도 올 사람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 이번에는 우리 해외 한번 가보자 이렇게 나가는 수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런데 그 숫자도 별로 차이도 없어요. 어쨌든 그 코로나 시기를 겹치면서 이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제주도에 와가지고 가게를 오픈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. 그리고 투자도 정말 많이 하시고. 그런데 이제는 그 정도의 수입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. 왜냐면 원래 오던 숫자로 돌아갔으니까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게 물론 수치상으로 줄었는데 그냥 원래 정상으로 돌아간 게 아닌가,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제주도가 뭐 그렇게 지금 힘들어졌다? 뭐 저는 그런 거 같잖아요. 근데 이제 폐업률이 높아진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너무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. 대부분 이제 가게 임대로 많이 하시잖아요. 자가로 해도 마찬가지죠. 투자를 막 10억 20억 했는데 한 달에 뭐 1,000만 원 벌면, 1,000만 원 벌면 많이 버는 거야. 아무튼 수입이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. 임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로나 때 매출이 잘 나오니까 임대료가 많이 올랐거든요. 그건 사실이거든요. 지금은 이제 그 정도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장 유지비가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제주도가 그냥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이제 과도기가 아닌가. 주식도 그렇잖아요. 이렇게 막 널뛰기 하잖아요. 쫙 올라갔다가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데, 이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원래로 돌아가기 위해서 떨어지는 거지, 뭐 요렇게 가다가 푹 떨어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. 근데 수치로 보면 그래요. 제주도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. 지금 내가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제주도에 오는 사람이 줄어서가 아니고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. 그거를 좀 사업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, 그리고 어쨌든 요즘 텔레비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. 비계만 주고 제주도 바가지 심하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, 저는 솔직히 그것도 좀 할 얘기가 있는 게, 근데 그 비계는 저도 봤거든요. 저는 그런 데에서 먹어본 적은 없는데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. 그냥 하얀색 덩어리를 줬더라고요. 근데 그런 집들은 솔직히 옛날에도 있었고, 솔직히 말해서 육지에도 있어요. 육지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있습니다. 그런데 있어요. 그 무슨 축제하면 바가지 씌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. 그거 육지잖아요. 제주도 아니고. 그거는 어떤 뭐 축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현장에는 바가지가 어디든 존재하고, 이상한 음식 파는 집들은 서울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어디든 있겠죠. 꼭 제주도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. 근데 아무튼 그렇게는 뭐 사업자분들이 안 하셔야겠죠. 제주도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, 그거는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왜냐면 제주도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사실 되게 비싼 집에 가서 식사를 하세요. 왜냐면 관광 오셨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인스타 같은 데 찾아가지고 뭐 예쁜 집, 뭐 어디 맛있는 집 이런 데 찾아가서 식사를 하시잖아요. 그런데 그런 집들은 정말 비싸요. 저도 알거든요. 저희는 뭐 그런 데 갈 일이 거의 없으니까 어쨌든 이제 주로 그런 데 가서 드세요. 그런데 그런 집은 비싸요. 근데 서울에도 비싼 집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주도에만 비싼 집이 있는 게 아니고
확 동네마다 비싼 집들이 다 있어요. 그런데 평소에는 싼 집에서 식사하시다가 제주도 와가지고는 제일 비싼 집 찾아서 가서 식사를 하시면 당연히 가격차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. 꼭 이렇게 제주도 오시면. 근데 당연히 관광 오셨으니까 좋은데 예쁜데 맛있는데 가서 드시고 싶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, 그러면 당연히 가격도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제주도 너무 비싸다, 바가지 썼다, 막 그런 얘기 하시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. 진짜 서울에 정말 비싼 집들 많습니다. 옛날에 제가 여의도에서 일했었거든요. 그 횟집이 있었어요. 미친 가격을 받았어요. 뭐 거기 이제 여의도니까 여의도 물가가 좀 비싸거든요. 그 당시로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, 뭐 예를 들어서 회 하는 사람 뭐 30만원? 그 당시에, 그러니까 20만원? 30만원? 일식집이었어요. 그러니까 횟집이 아니고 일식집이니까 회 양도 적잖아요. 몇 개 주고 20만원. 그때가 제가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최소 10년에서 15년 전에 회 한 사람에 20만원, 30만원 그렇게 받았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서울 물가 너무 비싸다 이런 말 하지 않거든요. 거기는 비싼 동네고, 그리고 비싼 집이었거든요. 집사람 바뀌려 이제 맛있는 거 먹으려고 가서 먹었었는데,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. 뭐 마트 물가는 모르겠어요. 저는 육지 가가지고 장 본 게 10년 넘었으니까 육지 물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, 저는 큰 차이 없는 것 같아요. 편의점 같은 데는 가니까. 그리고 식당도 저희도 육지에 한 번씩 여행 갈 때 있거든요. 부산이나 뭐 서울도 가면 제주도 물가랑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냥 식당이나 뭐 슈퍼나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르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. 오히려 제주도가, 왜냐면 배송비는 제주도가 비싸거든요. 그런데 돈은 똑같이 받아야 되니까. 네, 그런 것 같아요. 어떤 이제 지금 시중에 떠돌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물론 사실인 경우들이 많은데, 그런 일들이 여기가 제주도라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냥 요즘 세상에 그런 자영업자 분들이 계시고, 나쁜 사람이죠 사실은.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있는 거지, 꼭 제주도가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. 그런 이제 제주도 망했다 막 이런데 제일 많은 댓글 중에 하나가, 그 돈이면 일본 가지, 뭐 그 돈이면 어디 가지,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. 그 댓글이 많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작년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. 일본이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. 그거는 확실합니다. 제가 갔다 왔어요 작년에. 올해는 저희 독일 갔다 와가지고 직접적인 비교는 안 되지만, 작년에 제가 일본 갔다 왔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. 대신에 여기는 한국이, 여기는 일본이잖아. 해외여행 갔다 왔다는 뭐 그런 건 있죠. 그리고 어쨌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는 관광 강국이잖아요. 네, 그건 사실이죠. 비슷한 돈이면 돈 좀 더 쓰고 일본 가서 잘 놀고 오겠다, 이런 말은 저도 100% 공감하지만, 제주도 가는 것보다는 일본 가는 게 더 싸다,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. 왜냐면 일본도 가면은 엄청 비쌉니다. 근데 비싼 집 가면. 그런데 꼭 일본 가면 어디 동네에 있는 우동집, 이게 막 이제 허름한 집 가가지고 드시고, 이게 진짜지. 근데 그 집 그냥 싼 집이에요.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에 있는 동네 분식집, 뭐 맛장 분식 이런 데 가서 식사하고 오신 거예요. 우리나라도 그런 데 가서 드시면 김밥 한 줄 2,000원 밖에 안 해요.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드시고 오셔가지고, 거기서는 나 5,000원 주고 밥 먹었는데 한국에서는 10,000원 주고, 당연하죠. 동네 분식집이랑 지금 시내에 있는 관광지 한복판에 있는 식당이랑 가격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, 어쨌든 제주도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막 상심하지 마시고, 그냥 코로나 때 폭증했던 어떤 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이제 버티시면 금방 적응되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관광 오시는 분들도 오시면 즐겁게 여행하시고, 문제 있는 집 보시면 인터넷 같은 데 쓰시고, 또 그런 집들 고쳐야 돼요. 저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. 모르겠지만 뭐 알고 나쁘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하지만 이제 모르고 좀 이상하게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, 그런 분들은 빨리빨리 체크해가지고 서로 여행 오시는 분들도 즐겁게 여행을 하시고, 사업하시는 분들도 돈 잘 벌 수 있는 그런 제주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, 오늘 영상이 되게 긴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제 피규어 사실 갖다 놨어요. 이거 찍으려고 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또 그 제주도 영상 딱 보여가지고, 이거 내 얘기 한번 해야겠다, 사실 전에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기회가 된 김에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